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너무 오랜만에 서서 너무 지금 떨리네요. 네, 저는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최기쁨입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가 제가 아니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보는 것이 너무 긴장하고 불편한 마음이라서 이곳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내내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섰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대단한 사명감은 아니고요. 제가 거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아마 청소년들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부모님들은 청소년의 미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공부라고 생각하시죠.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로는 고상하게 우리 아이의 건강이요, 뭐 마음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비 세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학원수 어마무시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한두 푼도 아닌 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도 새삼스러운 자살률 1위 국가, 너무 당연해서 문제라고 짚지도 않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다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어디선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한국의 통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자해, 자살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은 1만 58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대가 많았습니다. 자해는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살로 묶어서 봤을 때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얼만큼 증가했냐면요. 2.5배 증가해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 동안 연령별 자살하는 숫자를 보면은 10대는 1000명, 20대는 1500명, 30대는 2000명이 자살합니다. 얼마만큼인지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학교 하나가 없어집니다. 모두 자살을 해서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처에 오시다 보면 노년초등학교 아시죠? 노년초등학교 학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50명입니다. 1년 동안 자살하는 청소년 1000명입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압도적으로 자살입니다. 2명이 죽었다면 그 중에 1명은 자살입니다. 45%가 넘어섭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디에 취업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걱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의 현재가 걱정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야 미래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 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데 미래 걱정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내일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안 그러는데요. 그거 우리나라 이야기 맞습니까? 통계를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365일 24시간 근무합니다. 비밀입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쏟아져 들어와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을 맡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를 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상담이 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정말 일을 하다 보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목이 이렇게 빠집니다. 끝나고 나면 눈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사례를 한 사람당 여러 명이 맡아도 대기자가 생깁니다. 한 명씩 집중하면 좋죠. 한 명씩 들어와서 선생님 저 자살할래요. 얘기하고, 선생님 저 지금 자해할 거예요. 얘기하고, 선생님 저 지금 자해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하면 좋지만요, 저희 여러 창 띄워놓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기다리다가 누구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자해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자해를 했대. 하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자해가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자해하고 싶다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자해하는 애들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애들을 만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긴급 신고가 들어갑니다. 자해하고 싶어요. 자해를 못 참겠어요. 자해를 했는데 피가 안 멈춰요. 죽고 싶어요. 저 지금 죽을 거예요. 그게 절규가 아니라면 뭘까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해를 합니다. 면도칼, 커터칼, 아이들이 처음에는 손목 정도 긋겠죠. 과연 거기서 끝낼까요? 식칼도 쓰고요. 주사기도 쓰고, 주사기로 피도 뽑아내요. 넥타이로 목도 맵니다. 손목은 얇으니까요, 허벅지에 칼을 찔러 넣습니다. 집에서도 자해하고요, 학교에서도 자해하고요, 화장실에서도 자해합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요. 가족들이 집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요. 제가 만난 아이들 태반은 부모님이 방에 계시는데 혼자 방에서 자해하고 지혈합니다. 한 번은 아이가 이야기하다가 답장이 없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가보니 부모님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랍니다. 저희 집 찾아오신 게 맞나요? 방에 들어가니 아이가 목을 메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해, 자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안 가죠.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요. 상담은 비밀 유지가 최우선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자해, 자살을 하는 아이들 얘기를 꺼내면 정말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자해, 자살 아이들을 만나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신고가 들어가는지 저희는 매일 사선에 섭니다. 아이들에게 비굴하다시피 부탁합니다. 오늘만 살자. 오늘만 살아보자.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오늘만 넘겨보면 안 될까? 그렇게 죽음을 벗어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잘했다. 너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큰 용기인데 너 진짜 용기 있다. 너 정말 고생했다. 사는데 고생했다. 너 용기 있다. 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한다는 얘기 들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성세대 심드렁합니다. 걔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지네가 사회에 나와봐. 사회는 봐주는 거 없어. 얼마나 무서운데. 지네가 배 안 골아봐서 그래. 우리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 지금 애들이 먹을 게 없어. 공부를 안 시켜줘.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애들이 부족함이 없어서,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자살률 보고 기함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담담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와, 저 나라 대단하다, 신기하다, 연구해보자 하고 쫓아 들어오는데요, 정작 우리는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인내심이, 부족함이 몰라서 인내심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자해를 하는 아이들과 자해를 하지 않은 애들의 인내심을 검사했습니다. 봤더니 자해를 하는 애들이 인내심이 더 높습니다. 자해를 하지 않는 애는요, 화내요. 속상하다고 합니다. 울부짖어요. 근데 자해하는 애들은요, 그래도 참아보겠다는 거예요. 참아보려고 자해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자해를 해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해를 하면요, 그제서야 숨통이 트여요. 피를 봐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배부른 이야기 한다고 말하는 거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편지를 쓸 때보다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널리고 깔린 지금 여러분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덜해졌을까요?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이때 왜 사람들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덜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방법이 널리고 깔렸는데 외롭고 공허하다는 말 배부른 얘기 아닌가요? 널리고 깔렸는데 내가 연결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을 쏟아낼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널리고 깔려서 그래서 더욱 외롭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외로움과 공허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사선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되죠. 에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수치는요, 병원에서 잡히는 수치만 잡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수많은 자해, 자살은 다 잡지도 않았어요. 이 분명한 수치가 있고 매일같이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래요. 정말 없을까요? 이 아이들 중에 자해 한 번 한 적 없다고, 자살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 한 적 없다고 정말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 아이들 교육이 바뀌어야 하나요? 이 아이들의 정책적인 대책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학교에서 자해 자살 예방 교육 더 많이 하면은 애들이 안 그럴까요? 그저 몇 명의 아이 정도면은, 그저 몇 달, 몇 년 정도면은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더 많이 죽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쓰면서요, 너무 깊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시간 맞추는 거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시간이 딱 맞으면요, 저 그냥 끝낼게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얘기 더 하라는 줄 알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저희가 아이들 얘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요, 어떤 아이는요, 걸어가다가요, 아, 오늘 죽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예쁜 남자아이였어요. 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름이 뭐 찰란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야, 너 진짜 이름 예쁘다 이랬는데 그 아이가 앉아서요, 선생님 그냥 걸어가다가요, 오늘 죽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이대로 죽으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태권도복을요, 태권도 띠를 빼서요, 자기 목을 매달았습니다. 아이들이 태반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피가 안 멈춰요. 피가 안 멈춰요.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알아요. 자해 자살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요, 저희가 만나보면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상해요. 얘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지? 너 자해하니? 헉, 맞아요, 선생님. 저 자해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했니? 어제 했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자해 자살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자해하는 자살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2022년도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사들에서 자해 자살 얘기하지 말아라. 왠지 아세요? 자살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자살한다는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또 애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자해에 대한 키워드를 맡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몇 해 전에 아이들이 자해하는 걸 인스타에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알고리즘에 자꾸 자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절규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통곡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 죽음 앞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큼은 우리 아이들한테 배부르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이 어마무시한 숫자를 그저 수치로 지나가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선으로 뛰어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아이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맥없이 우리 아이들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해하고 싶다는 애들요, 저희가 매일매일 마치 막아내도요 끝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안 막을까요? 교육을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전쟁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